전 세계인의 이목이 브라질 리우로 향해 있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 실세인 최룡해가 리우를 방문해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그가 펼칠 스포츠 외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 최룡해 행보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에서 최룡해라고 하면 뭐 정권의 핵심 실세다, 이인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보신 것처럼 최룡해가 리우에 갔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김정은이 최룡해를 리우에 보낸 걸까요? 네, 북한은 상당히 체육을 중시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도 10월 달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정은이가 전용기를 보내서 그때 전용기에 누가 타갔냐면 황병서, 김양건, 그다음에 최영애 셋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때 온갖 추측이 많았죠.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냐 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 선수단만 전용기에 태우고 갔습니다. 그것은 북한 선수단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전용기를 보냈었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최영희라는 이런 거물급이 간 것은 최영희 자신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게 장성택이 하다가 장성택이 처형된 다음에 이제 최영희가 좀 맡고 있는데 체육 관련해서는 최고 책임자죠. 그러니까 최영희라는 이런 거물급이 북한 선수단을 응원해서 금메달을 많이 따가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그걸 전부 다 김정은 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영우라는 거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최룡해를 파견해서 뭐 스포츠 외교에 주력할 것이다, 이미지 개선을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김정은이 체육을 중시하기 위해 중요 인물을 파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스포츠 외교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최용해가 평양을 출발할 때 순안 공항에 네. 대사가 4명 나왔는데 브라질 대사, 그다음에 이제 중국 대사, 쿠바 대사, 그리고 러시아 대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대사하고 중국 대사가 브라질 대사는 경유지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쿠바하고 러시아 대사 나왔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최용해는 이번에 브라질에서 러시아하고 쿠바와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네. 고위급을 만나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현재 외교 그룹을 이제 탈피하기 네. 위해서는 친북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공산주의 네. 타이틀을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최근까지 관계가 좋았던 미얀마라든가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신뢰를 추구하기 위해서 스포츠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보면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도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뭐 과도한 경우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최룡해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보도에도 잠깐 나왔지만 호텔로 들어갈 때 만찬장에 정문을 이용하지도 않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갔다고 하거든요. 뭐 주변을 의식해서 그런 건가요? 네, 아마 신변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요즘 사고를 많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실험하지 며칠 전에는 일본 이지에 노동미사일 발사했죠. 그래서 아마 국제사회의 이목이 많이 북한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관련돼서도 또 유엔 총회에서 결의가 2번씩이나 채택됐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이 제3국 지도자 를 인권 문제로 이제 김정은 제재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 관료들도 다수가 포함이 됐죠. 그래서 혹시 인권 단체들이 인권 시위를 할 수도 있고요. 테러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대표단 네. 그리고 최룡해 그리고 더더구나 김정은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의 인격을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에 이제 방송되거나 하면은 많은 이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옥축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북한이
어디 가든 좀 많은 스포트라이트 이제 네.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들이요. 세계 언론, 우리 언론도 당연히 갖고요.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리우 올림픽 홍보 효과도 충분히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리우에 간 촬영회가 일주일 정도 머문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뭐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촬영회가 뭐 러시아, 쿠바의 고위급을 만날 가능성, 북한 우호 국가들 고위급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북한이 뭐 개막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또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는데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쉽게 촬영회를 만나려고 할까요?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최영애의 첫 번째 목표는 아마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서 네. 북한에 초청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반기문 초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이 아니고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김영남의 회담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김정은이는 그냥 이렇게 한번 만나주고 네. 접견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한수비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이제 술책을 꾸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번인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북한에 갈라 그러다가 네. 바로 그런 꼼수를 알고 북한에 가는 걸 이제 거부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마 최영애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가지고 초청을 하든가 아니면 유엔 제재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유엔 제재 문제는 굉장히 부당하다. 당신이 사무총장인데 같은 민족으로서 말이지 그렇게 부당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뭐 그런 항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림픽에 200여 개국의 대표단이 오고 국가 원수든가 아니면 적어도 장관급 이상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영애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이 좋죠. 굉장히 물이 네. 좋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 결의안 관련해서도 결의안을 상정을 하게 되면 3, 4세계국은 반드시 반대를 합니다. 그 나라들은 분명히 인권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북한과의 굉장히 상당한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최영희가 그런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들하고 이번에 스포츠 외교를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과연 촬영회가 스포츠 외교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들어오는 소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북한의 스포츠 외교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스포츠 외교가 과거에 보면 국가관계 정상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사례가 왕왕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잘 알려진 것이 핑퐁 외교 아닙니까? 네네. 미국과 중국의 이제 탁구 외교죠. 71년 4월에 냉전 시대입니다. 냉전 시대. 근데 미국 탁구 선수단이 이제 베이징 방문해서 아주 분위기 좋게 이제 시합을 했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1년 6월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20년 동안 중국에 이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무역 금지 조치. 그것을 20년 이후죠. 71년 6월에 해제를 했고요. 또 72년 2월에는 닉슨 대통령과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이 상해 공동 성명, 샹하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 관계가 굉장히 진전이 됐고요. 또 1978년에는 미국이 대만과의 수교를 단절을 하고 79년 1월 1일에 이제 드디어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중국하고. 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외교 이제 체육을 통한 외교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어붙은 관계도 녹일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의 네.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제가 그걸 이제 남북한 관계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이 사실 적대 관계였다가 우리가 이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하면서 더 이상 외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88 선언을 합니다. 77 선언을 합니다. 이제 88년도에. 네.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 때 박철원 당시에 체육부 장관도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남북한 단일팀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91년도에. 그래서 이제 두 차례 단일팀이 구성돼서 탁구에서 당시에 최강인 중국을 꺾고 여자 탁구에서는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씨가 돼가지고 2000년도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한 팀이 올림픽에서
한반도 길을 들고 공동 입장하고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2006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세 차례 정도 공동 입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보다도 좀 앞서가지고 정치 관계를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좀 힘들지만 뭐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되고 공동 입장할 때도 있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김 교수님, 그 김정은이 스포츠 광으로 알려져 있었고 집권 초기부터 뭐 체육 강국 건설을 모토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체육 강국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기네가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이 스포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산권이 붕괴되기 전에 스포츠 세계에서 특히 올림픽 같은 경우에 1등부터 4등까지 미국 빼고는 전부 다 공산국 국가였습니다. 소련, 동독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산주의 국가는 하여간 기를 쓰고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에다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체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인권 탄압이 되고 또 인민들이 굶주린다는 걸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나름대로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체제다. 경쟁력 있는 체제를 보이기 위해서는 스포츠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제 자기의 지도력도 과시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에 신경을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김정은이가 스포츠 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스포츠 광이 됐냐면은 이제 스위스에 유학을 보냈더니 독일어를 못 해가지고 도대체 학교에 가면 벙어리가 되고 공부는 계속 빵점이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자기 형하고 그다음에 사촌 둘이 있었어요. 이종 사촌 둘이 있어가지고 네 명이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농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농구 하나는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스포츠 광인인 건 잘 모르겠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한 게 이제 농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요즘 몸을 보세요. 몸무게가 130kg 나가는데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과연 정말로 스포츠 광이었다면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스포츠를 어떤 정권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클 것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딴 북한의 선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소감 같은 거를 뭐 국가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국가에서 정해주거나 본인들이 진심으로 감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또 포상을 받기 위한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8년에 스페인 세비야에서 진행된 육상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거기서 정성옥이라고 해서 마라톤 1등을 했죠. 그때 일본 선수를 또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9.7하고 이제 8월 28일인가요? 아마 그날이 돼서 좀 뜻깊은 날이었는데 그리고 또 인터뷰할 때 1등으로 들어와서 인터뷰할 때 우리 한국 기자가 도와줬어요. 이 영어 못하고 하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해서 이제 통역을 해줬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하니까 김정일 장군님만을 구리며 달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 히트가 된 거죠, 아주. 그래갖고 돌아와서 영웅이 됐습니다. 공화국용 칭호 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노력용 칭호 주는데 공화국용 칭호를 주고 무슨 수십만 평양식 군중 환영을 해줬고 최걸민의 대의원, 이제 국회의원이나 갔습니다. 그다음에 벤츠 승용차 줬고 그다음에 인민체육인 됐고 그다음에 아파트 좋은 거 소장, 버튼강구역 소장동에 아파트 좋은 거 주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일평생을 뭐 몇 대를 두고도 이룰 수 없는 걸 그냥 한순간에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복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델이 되는 거죠. 해서 누구나 다 나와서 이제 1등을 하면은 인터뷰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 그 옴윤철 역도 선수죠. 금메달 따고 이제 김정은 원수님께서 가르치기를 계란에 사상을 재우면 이제 바위도 깨트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그건 이제는 뭐 고의나 습관적인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코멘트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달을 따는 게 북한에서는 신분 상승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정말 굉장한 대우를 해주는군요. 북한이 그런 가운데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축구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런 특정 구기 종목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 또 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네, 축구가 과거에 북한이 굉장히 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쇠락을 했는데 축구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그 조금만 노력하면은 굉장히 그 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북한이 그 이탈리아 그 프로 축구팀에다가 최성혁이라는 그 선수를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이 젊은 선수가 이탈리 프로팀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4, 5년 후면은 상당히 그 큰 제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성혁 말고도 북한에서 한 3~4명 정도의 그 축구 선수를 이태리 팀으로 좀 보내려고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8월 4일 날 이태리 정부에서 북한이 프로 선수를 보낸 다음에 월급을 걸치하고 있는데 그걸 조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이태리 그 프로팀에서 그 최성혁이를 갖다가 방출을 했습니다. 방출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노렸던 그런 그 젊은 선수를 이태리에서 키운다는 그런 계획은 실패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축구협회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그 최용해가 조선축구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그 최용해가 자기가 옛날에 축구협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축구 쪽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축구를 전략 종목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그 저희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특히 또 여자 축구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남자 축구보다 여자 축구가 훨씬 강하죠. 여자 축구는 아마 세계 한 5위 내에 항상 등거로 기억이 됩니다. 스포츠를 통해 이렇게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북한이 외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성을 궤도 내에 진입시키겠다. 또 달 탐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달 탐사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달 탐사든 뭐 무슨 그보다 더한 거든 뭐 잘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실로 해서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 그리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겠다 그런 속내죠. 북한의 경제력이나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보면은 사실 뭐 그 너무 사치스러운, 그러니까 뭐 식량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고 백성들이 뭐 진짜 굶어가면서 사는데 이제 달 탐사에 뭐 수천억 그 수만 금씩 이렇게 국가의 자원을 낭비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구실로 돼서 장거리 로켓,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하겠다. 아마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럴수록 제 생각에는 북한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대북 제재 더 완강한 그런 조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이 원하는 스포츠 외교 성공도 어떤 진정성이 동반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